네, 뉴욕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얘기가 오늘도 국내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스닥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유독 많이 밀렸고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과장님.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나스닥 시장이 하루하루의 변화 모습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2%가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모습이 연출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나스닥이 2.47%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일단 나스닥에 대한 하락 부분이 시작이 된 것은 어도비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닥 좋지 못하게 되면서 어도비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국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요.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금리는 동결을 하게 됐고 그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0.5% 마이너스로 동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PPP 관련돼서 내년 3월에 종료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ECB도 일단 통화에 대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일부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좀 던져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ECB는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20일뿐만 아니라 이제 BOE 영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화정책위원회가 열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 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 인상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선진국에서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좀 주목할 거리로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IMF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더욱더 많이 투영이 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1.421%가 나오게 되면서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보게 되었을 때 월가에서도 상당히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인텔리전스 파트너에서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고강도 통화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미국 증시에 이에 따른 조정은 생각보다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은행들은 이 매파의 기운이 서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 내에서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술주의 흐름이 확실하게 엇갈리는 모습도 나와줬었는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전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형 기술주들이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황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3에서 4%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에서 인터넷 기업들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강력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콘텐츠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대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그런 콘텐츠가 또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정도의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전일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5에서 한 6%, 많게는 한 7% 정도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이제 자사에서 칩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또 불거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 기술주 관련돼서 상당히 차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많은 연관성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3.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장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간외에서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는 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데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손실액이 예상보다 더욱더 크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룹벤처스에서는 2년 연속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가 2022년도 증시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리비안 등은 전기차 섹터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으로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메타버스가 사실 관련된 종목인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2.8%의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로블록스가 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됐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활성자 수 관련돼서 전월 대비 감소가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정정 사태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주주 가치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의 하락폭은 더욱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1.74%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요. 뉴코 철강 업체인 뉴코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스틸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 금광업체인 뉴먼트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들 혹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 이쪽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색깔이 다르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민감주 대 기술주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내용도 듭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도체에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오늘 하루는 꺾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DDR5 관련된 제품 출하에 대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TC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습식 식각 장비에서 건식으로 요즘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얼마 전에 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공급 계약 양 자체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계약 기간도 생각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자체가 실적에 어느 정도 기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 과연 오늘 어떻게 국내에서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산 바크햇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 뭐 이러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게 국내에서도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종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KB금융, BNK금융 그리고 동양생명 한 이 정도까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연결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동통신사의 흐름이 좋았죠. AT&T 2020년 3월 이후 최대 1일 상승세를 기록했다. 어떤 뭐 호재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실 AT&T 같은 경우에 통신주이기 때문에 어제 통신주가 사실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몰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T&T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도 가장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관련된 전망을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버리 관련돼서 M&A를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M&A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운전자본 관련된 이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게 되고 이 정도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AT&T의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나오게 되고요. 뭐 그 이외의 투자의 근거를 보게 되면은 견고한 재무 상태 그리고 영업 여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버리가 M&A가 이제 2022년도 중반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갔을 때는 충분히 사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국내에서도 요즘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밸류에이션 콜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뭐 AT&T 쪽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통신업체들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한 4.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T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일 통신 섹터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이 시장에서 방어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일단은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의 주가를 요즘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배당이 3,3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주가 대비 봤을 때도 어제 상승폭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8%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이상 이제 배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KT에서도 역시나 배당에 대한 그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SK텔레콤하고 스퀘어하고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SK텔레콤이 보다 더 우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이 이제 T우주라는 구독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T우주라는 이 구독 서비스가 어느 정도나 성공을 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서비스를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이제 이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5G 관련된 이제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통신 3사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통신사 쪽에서 SK텔레콤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